일단 제일 큰 거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사실상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 트럼프가 지생일이 14일인데 그거 맞춰서 무리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양측의 폭격은 계속되고 있었고요. 네타냐후가 먼저 레바논 폭격했다가 트럼프한테 욕을 뒤지게 쳐먹었죠. 물론 보복 폭격도 있었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트럼프의 생일날 종전회담 짜맞추기 실패 사례부터 뉴스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최종 합의 임박 40번째 얘기가 나오고 나서야 106일 만에 전쟁이 시작된 지 106일 만에 종전 협의가 된 건데요. 트럼프가 자신의 SNS에 올렸어요. 이란과 종전 합의를 했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즉각적으로 개방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19일 날 제네바에서 서명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일주일 후라고 봐야 되겠고요. 비용 없이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이 약속이 됐고 지금 벌써부터 배들이 순서를 정해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대씩 줄 세워서 지금 내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조만간 이달 안에 우리나라 화물선들도 전부 다 풀려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와중에도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폭격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베이루트를 비롯한 이스라엘 전역에 이란의 아주 살발한 최신형 탄도미사일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베이루트는 레바논의 수도고요. 텔아비브를 비롯한 이런 이스라엘 모처에 이란의 미사일들이 직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의 말 못한 사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군이 상륙부대 보냈잖아요. 배에다 실어갖고 보냈잖아.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공수작전을 펼칠 수 있는 상륙부대들이 배에 있다가 지금 이스라엘 모처에 또아리를 틀고 마지막 작전을 위해서 숨어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마지막 카드를 아직까지 안 버려. 물론 트럼프 생각인지 미군 매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한 5,000명에서 7,000명 정도의 공수 인력들을 지금 이스라엘 기지 안에 숨겨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란이 집중적인 포격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알려줬겠어요? 아마 러시아나 중국의 정보부들이 그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이거를 갖다가 폭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마지막 자존심을 찾기 위해서 우라늄 쪼가리라도 분산돼 있는 왜냐면 이게 400 몇 킬로, 600 킬로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래요. 여러 군데 기지에 쪼개져 갖고 있는데 그거라도 좀 탈취를 해갖고 뭔가 지금 자기 책임 내지는 자기가 뭔가 해낸 듯한 이 표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란이 죽어도 안 내놓으니까 포기를 안 하고 내놓지를 않는다고 하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작전을 하기 위한 이 별동대들을 준비를 해놨다가 괜히 그쪽에다가 미사일 포격만 쳐맞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다가 인명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급격하게 중지하기로 했고요.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사우디에서 현금 20억 불에서 30억 불 정도를 실어 보냈고 지난 주말에는 아랍에미레이트를 통해서 30억 불을 이란에 추가 송금을 하는 등 돈으로 지금 계약금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란 측에서는 서명 이후에 그러니까 합의문에 서명하고 나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이란이 원하는 방향에서 MOU가 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란 측에서는 이제 1,000억 달러 정도가 동결 자산이거든요. 그 중에서 무조건 240억 달러 내놔라. 현금으로 내놔라. 미국은 현금 못 준다 이랬는데요. 지금 나온 내용에 따르면 250억 불, 그러니까 38조 원 정도를 현금으로 주기로 했다. 그리고 플러스 그 60일간 휴전 기간 동안
이란의 석유 제재를 유예해주는 네, 그런 내용까지 다 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완벽하게 이란 측의 숨통을 틔워주는 내용으로 담겨 있고요. 뭐 얻고 싶은 거는 이란은 다 다 얻었다고 얻었어요. 예. 다 얻었어요. 현재 네. 봐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란 그 말은 뭐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란이 ICBM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만일에 이것까지 까면 사실상 미국을 우리가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까지면 이란이 제2의 북한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는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카드로 마지막까지 이란이 이 트럼프를 탈탈 털어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는 체면을 구겼어요. 체면을 구겨서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겼어. 역대 대통령 누구도 못한 걸 내가 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건 지주장이고 아무튼 이 상황에서 뭔가 다른 걸로 지금 가오를 좀 세우고 싶은 거죠. 전문 용어로. 그러다 보니까 쿠바를 갈까? 아니면 북한을 갈까? 지금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다시 갈까? 요걸 지금 고민을 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다가 동시에 설레발을 쳐대기 시작했는데 일단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 수장을 폭사를 했어요. 네. 그거를 뜬금없죠. 네,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베네수엘라 지금 로드리게스 대통령 대행이 아무래도 협조를 한 것처럼 보이죠. 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근데 자기 나라 범죄자를 잡는데 미군이 폭격을 해서 잡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로드리게스는 대통령도 내어준 부통령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쪽하고 협조 잘 되고 있어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베네수엘라 석유 내가 가져온다고 했지 잘 봐라. 예, 이렇게 내가 지금 그 나라에 대해서 군사작전도 하고 있고 석유 우리 거야 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아뒀고요. 그다음에 뜬금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예전에 산책했었지 이러면서 그 사진을 본인의 SNS에 올렸어요. 정은이는 그 사진 찢었다던데. 이거 왜 올렸지? 이거는 노딜의 현장인데 이거는 그때 개망한 현장이고 정은이 그 후로 저 사진 침뱉고 찢었다고 하는데 그때 무슨 러브레터도 보내고 네. 했는데 뭐 아무것도 안 냈잖아. 그때 뭐 100통이 넘게 보냈대요 손편지를 또. 그놈의 손편. 네. 아무튼 어찌 됐거나 새삼스럽게 이걸 꺼내면서 마치 한반도 문제를 다시 시작할 것 같은 또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 덕분에 간만에 오늘 대북주가 반짝하기는 했습니다만 눈에 띄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종전 눈앞에 뒀다고 지금 우리 매수 사이드카가 걸릴 정도로는 오전에 거세게 지금 매입세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8,500 또 넘었어요, 여러분. 또 9,000 갈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 안에. 가야지 뭐. 이번에 안 갈 수 있나? 가야죠.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뒤늦게 중국이 시진핑까지 직접 방문해갖고 어느 정도 정지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금 나선다고 한들 북한이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모션을 취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몸값이 트럼프 1기 때하고는 차원이 달라졌거든요. 러시아 푸틴 형님으로부터 돈도 두둑히 받아가지고 평양에 삐까번쩍 아파트도 올렸어. 그다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트럼프하고 동급인 시 주석이 또 북한에 직접 와가지고 김정은하고 우리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또 이거 했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트럼프의 손을 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하고 대화하고 싶어하는 트럼프는 무엇을 줘야 할까? 엄청나게 큰 선물이 아니고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대화하면서 협상하면서 뒤통수 친 이란 전쟁 상황을 봤잖아요. 북한 입장에서. 그리고 만나자 그래갖고 어디 제3국으로 불러갖고 갑자기 낚고채가지고 그러니까 관타나모로 끌고 가면 어떡할 거야. 이제는 일기 때하고는 다르다는 못 믿는다는 거지. 그래서 저 사진을 꺼내놓은 거는 너무 뒤늦은 떡밥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트럼프가 급하구나 지금 꺼내놓을 카드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푸틴하고도 통화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전 종식이 중요하다. 지금 도울 준비가 됐다. 한 가지만 해, 한 가지만. 그러니까 다 찔러보는 거야. 여기저기 찔러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도 예전에는 이제 미국하고 같이 뭘 해결해 보려고 지원받고 뭐 해서 해결해 보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바이든 때는 그나마 돈이라도 시원하게 밀어줬거든. 그러니까 트럼프는 돈도 안 내요. 돈 안 내고. 돈 안 내고 뭐 요구했어? 광물 자원 다 음. 요구하고 땅도 내놓으라 그러고 심지어 무슨 뭐 개발권부터 시작하고 전후복구 사업 다 지 앞으로 다 땡겼잖아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 아, 이 새끼 장사꾼인데? 라는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직접 생산하기 시작해가지고 러시아 드론에 맞대응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F-35 같은 거 만드는 놈들이 바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차세대 6세대 전투기 하는 뭐 그 유럽은 170조를 쏟아붓고 있고 일본도 60조 이상을 쏟아부었는데 다 실패했잖아. 지금 6세대 전투기 개발하고 있는 나라 중에 진척 있는 나라 우리나라 한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도 지금 포기했어 예산 때문에 중지해 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성능 무기를 만들어 갖고 뭔가 삐까번쩍하게 막 대단한 무기를 만드는 게 실전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냥 재래식 탄도 미사일이나 아니면 싸구려 드론 같은 거 가성비로 조지는 게 최첨단 무기를 이긴다는 게 증빙이 돼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계의 어떤 그 무장이라든지 안보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차피 핵은 못 써요. 미국도 핵카드는 결국 못 들고 나왔다는 얘기야. 트럼프도 만지작 했지만. 다 죽자는 거니까. 다 죽자는 거니까. 안 되지. 그럼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이제는 클래식이다. 이제 무기도 이제는 클래식한 무기로 들어간다는 거지. F-35 있으면 뭐 할 거야? F-35가 갖고 있는 무장량 기껏 해봐야 미사일 2발인데 그거 그냥 쳐맞고 난 드론으로 조질게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들이 전세에서 훨씬 유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급 나입. 자기 나라에서 먼데 나가서 전쟁하면 무조건 필패라는 거. 이것도 이번에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스스로 무장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영역 안에서 무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 그 나라에 안보가 없다. 누가 와서 대신 지켜준다. 돈 주면 대신 지켜준다. 미국을 믿으면 지켜준다. 이런 신뢰 자체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는 거죠. 진지님이 그럼 드론은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 걸까요? 하셨는데 드론에는 드론으로. 네, 드론에는 드론으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번 전쟁 기간 중에 우크라이나가 야, 우리가 이란 드론 막을 수 있는 드론 가지고 있는데 니들 그거 알려줄까? 이래서 실제로 중동국에 파견이 돼가지고 지들 드론 나눠주고 그다음에 그거 교육시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드론도 사실은 생산을 얼마에 해내느냐가 문제예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이란 같은 애들은 싸게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같은 드론도 미국이 만들어내잖아요. 비싸요. 졸라 비싸요. 왜냐면 걔들은 그냥 무기를 비싸게 만들어요. 왜? 왜냐면 그래도 미국 국가가 안에서 사니까. 군사용 드론을 만들 수 있는 허가를 트럼프 아들들이 다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반 사람은 접근을 못 해요. 그 권한에. 그러니까 트럼프 아들, 트럼프 일가 따먹을 돈을 떼줘야 되니까 군사용 비싸죠. 드론도 졸라게 비싸지는 거죠.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런 틈새 시장들을 결국은 한국이나 중국 같은 국가들이 다 메워나가게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최근 들어 분명 잤는데 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드신 분 있으시죠? 멍하고 몸도 무겁고 집안일에 업무에 손목도 피곤하고 이제 내 몸에 건강 수호신을 선물해보세요.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하며 2주간 착용해봤는데 잠도 훨씬 잘 자고 개운한 아침이 시작되더라고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몸도 따뜻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더라고요. 디자인도 남녀노소 예쁘게 착용하기 좋고 사이즈 조절이 쉬워 팔찌, 목걸이, 반지 등 다양하고 필요한 부위에 활용 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 숙취 해소에도 짱이래요.